그때가 벌써 이제 2006년, 2007년 이럴 때죠. 이 다쳐서 그거를 사실 병원을 그때 제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저보고 야, 될 수 있으면은 뭐 공익근무 해라. 그런 거는 아시겠지만 365일을 일했고 특수한 상황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될까?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좋아하는 곳이에요. 왜냐면 사람이 없어도 혼자 그냥 열심히 하면 그게 하동수죠. 네. 안녕하세요. 설유 하동수입니다. 음, 이제 될 수 있으면 뭐 무슨 일 없으면 하루에 한 번 방송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재미로 이제 스타크래프트 제가 껌까기 하는 거 녹화를 해봤는데 너무 못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좀 했는데 그때가 벌써 이제 2006년, 2007년 이럴 때죠. 그때는 제가 나름 잘 했고요. 2009년에도 제법 잘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벌써 그게 뭐 10년도 훨씬 더 됐죠. 지금 2014년이고 심지어는 11월이니까 이제 좀 있으면 또 2025년 됐다고 그럴 텐데 새삼 나이가 좀 먹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지인분들 중에 50대이신 분들은 뭐 너무 많고 60대, 70대, 80대, 어, 90대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대단한 게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주 열정적인 그런 사진 생활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렇게 30대밖에 안 된 젊은 놈이 뭐 나이 얘기하면 우스운 얘기죠. 그리고 그분들의 열정에 비하면 저는 뭐 열정도 아니죠. 제가 물론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고 대충 살지는 않았지만 그분들 이제 지인분들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뭐 지금 뭐 쉬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분들은 계속 사진을 찍어요. 참 대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몸이 아플 텐데 이런 관절이 아프고 그러잖아요. 이제 저는 뭐 초등학생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왼쪽 무릎이 다쳐서 그거를 사실 병원을 그때 제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집에 어른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치됐다가 뭐 대충 뭐 별일 없겠지 했는데 이제 병이 걸려서 음, 병이 그 뼈가 원래는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점점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뭐 눈도 안 좋고 그래갖고 원래는 사실은 뭐 공익근무 해도 되는데 제가 안 아프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 저 현역으로 갔다 왔죠. 지금 생각해보면 뭐 공익 가는 사람들도 주변에 꽤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선배님들도 이제 공익 가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저보고 야, 될 수 있으면은 뭐 공익근무 해라. 아니면은 뭐 면제되면 좋은데 면제는 어렵죠. 그때도 어려웠고 지금은 뭐 더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때는 약간 공익근무 가는 게 4급을 받으면 가잖아요. 뭐 예전에는 그거를 방위라고 했고 뭐 바뀌어갖고 공익이라고 하는데 이제 공익을 될 수 있으면 가라 이렇게 하셨지만 제가 멍청한 건지 아니면 뭐 애국심이 갑자기 생겼는지 몰라도 이제 병무청에 가서 거짓말을 쳤죠. 근데 병무청이 되게 웃긴 게 사실 검사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검사를 대충 하기 때문에 뭐 막 불러가지고 당신 뭐 어쩌고 저쩌고 면접도 봤어요. 제가 좀 위험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자살 시도를 몇 번 했냐, 뭐 이상한 거 본 적 있냐 이런 거 했을 때 제가 좀 거짓말 너무 솔직하게 하니까 그때는 참 솔직하고 순수했죠. 그래서 했더니 야, 너 뭐 군대 안 가도 될 텐데 그 혹시 뭐 아픈 데 없냐? 없다. 그랬고 가고 싶냐? 그래서 제가 무조건 가고 싶다고. 그리고 막 3급 주려고 하는 거예요. 1급에서 2급, 3급 이렇게 현역 가잖아요. 3급 주려고 하길래 약간 자존심 상해가지고 아 1급 달라고 막 그거 그래서 막 떼쓰고 1급 안 주면 이거 안 나간다. 네, 1급 받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혈압이 저혈압이라 거기서 혈액 검사할 때 피 조금 빼잖아요. 그렇게 뺄 때 기절했죠. 근데 그 옆에 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거기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또 와갖고 아니 당신 저혈압인데 뭐하러 저 그거 뭐라 그럴까 진단서 뭐 이런 거 왜 안 내고 그러냐. 내기 싫다. 나는 1급 받을 거다. 이랬었죠. 어쨌든 그런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분은 아시겠지만 365일을 일했고 어, 계속 야간 일을 했고 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소원이 하루에 한 4시간 자는 거 그런 게 소원이었고요. 하루 쉬는 거 소원이었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쉬는 게 그 그렇게 음, 참 불쌍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오시면 아마 아실 텐데 제가 맨날 쌉소리하고 장비 얘기하고 사진 이야기하고 글 얘기하다가 쓸데기 없는 그런 농담이나 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약간 이게 그런 게 있죠. 예를 들면 불우한데 나라에서는 나라의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안 불우한 아이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우한데 정부에서는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왜 인지하지 못하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애를 낳으면 이제 출생신고를 하죠. 이제 출생신고를 하면 어, 부모가 살아있다는 가정하에 아이가 알아서 이제 뭐 부모한테 잘 이제 자라고 부모 밑에서 알아서 잘 자라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가정이 약간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뭔가 좋은 가정. 그러니까 드라마로 예를 들어도 뭔가 주말 드라마나 뭐 아침 드라마 같은. 근데 주말 드라마는 또 이게 지정극이 되니까 빼고 그러면 아침 드라마로 합시다. 아침 드라마 중에서도 약간 좀 좋은 집안 있잖아요. 그런 상식적인 집안. 예를 들어서 뭔가 음, 아, 눈을 뜨면 뭐 가족이 있고 뭐 가족이 출근할 때 나도 학교를 가고 이제 학교를 갔다 들어오면 이제 가족이 좀 있으면은 들어와 가지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같이 뭔가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일상 이런 거를 일상이라고 했을 때 이 일상을 못 누리는 아이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안 좋은 이야기를 좀 하면 지금에서야 그냥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어,
제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런 안 좋은 냄새가 났어요. 근데 어떤 냄새인지 말할 필요는 없고, 왜냐면 당사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나는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될까?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뭐 집에 어른이 없고 이렇게, 왜냐면 어, 누군가는 계속 돈을 쓰고 노름을 하고 도박을 하고 약을 사고, 예. 누구는 돈을 계속 벌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은. 그러니까 제가 가장이죠, 갑자기. 그러면 이제 요지는 뭐냐면 그냥 아, 이렇게 누구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기준점이 자기 자신이죠. 하지만 과연 자기 자신이 진짜 기준점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공정할까? 어,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이 이 드넓은 세상의 전부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네,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 어, 자, 그나저나, 자, 대전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좋아하는 곳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 대전하면 성심당 얘기밖에 안 하니까 제가 성심당 얘기는 안 할게요. 성심당을 굉장히 사랑하지만, 네, 그거는 다른 사람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왜 대전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좋아했냐면, 저는 사실 어, 그 어릴 때 투자를 공부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뭐 다른 외국인이 했더라고요. 말을. 근데 어떤 나라든 간에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으로 중간에 위치한 동네 또는 도시는 낙후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 발전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 나라가 가운데에 이렇게 뭐 네모난 나라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해안가 내지는 이 국경을 중심으로 발전을 먼저 한대요. 가운데,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완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완전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그렇게 갖춰질 수가 없다. 대신 좋은 건,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대전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전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에 뭐 대전 입장에서 서울, 대전 입장에서 부산, 대전 입장에서 강원도, 대전 입장에서 광주, 대전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이 한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뭐 북한 제외하고 남한만 봤을 때 결국 대전이 중간에 있고, 이 기차가 가든지 고속버스가 가든지 어쨌든 대전이 우리의 중심이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남다른 애정을 늘 갖고 있었어요. 이 지리적으로도. 그리고 제가 한화 이글스라고 하는 야구팀의 팬이었어요. 지금은 사실 어, 팬이라고 하기에는 전보다는 많이 열정이 약해졌어요. 좀 잘하면 팬으로서 기분이 좋을 텐데, 계속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게 너무 안 좋은 경험들을 몇 년 전에 해가지고, 이제 좀, 이제 애정을 좀 내려놓고, 약간, 그래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뭐, 한 번 사랑, 영원한 사랑, 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이글스를,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야구장에서 본 팀이 하나이글스와 어떤 팀의 경기였는데, 어떤 팀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하나이글스가 엄청 잘해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강팀인 줄 알았죠. 저는 처음에 잘 모르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 뒤로 하나이글스 좋아해야 되겠다 했더니 뭐 대전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고, 또 뭐 하나를 이렇게 좋아하니까 뭐
그 하나생명 e스포츠라고 있어요. 그 롤 팀이 있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 팀이 있는데 그것도 응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제가 생명보험도 될 수 있으면 앞에 하나가 붙은 거를 사려고 네, 아마 했을 겁니다.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대전인데 이 대전 국제사진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작한다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또 제가 좋아하는 매그넘 작가 마틴 파, 그 다음에 뭐 김홍미 사부님의 사부님,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사부님의 사부님인 거죠. 이제 모리야마 이도를 이제 딱 두 명, 동양과 서양, 이렇게 서양과 동양 이게 대표하는, 그리고 컬러와 흑백 이렇게 대표하는 두 분을 딱 이제 전면에 내세워서 기록과 표현, 그러니까 기록으로서의 뭐 매거넘 작가는 매거넘 여러분들 다 아시죠? 국제 보도사진 협회죠. 그래서 매거넘이가 기록, 그래서 기록으로서의 마틴파 표현은 뭐 예술적 표현이 될 수 있고 이거는 뭐 순수 예술이라고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이 표현에 대한 모리야마 다이도 뭐 이렇게 해서 기록과 표현이라고 하는 주제가 아주 이게 줄이면 기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문학적인 능력이 탁월하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런 주제를 이렇게 엮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 전시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 대전국제사진축제 전시 장소는 예술가의 집 정관 탄갤러리, 이군갤러리, 환희갤러리, 우연갤러리, 실비원 서점, 스페이스 태미, 태미홀의 6호 문화공간 주차, 아리아 갤러리,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 미디어 큐브 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10-6420-8885. 자,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국제급 사진축제인 2014 대전 국제사진축제가 11월 13일부터 12일간 대전예술 가의 집과 10개 전시장에서 열린다. 대전예술가의 집과 10개 전시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전시장인가 봐요. 세계 8개국에서 4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700여 점의 사진이 전시된다. 올해의 주제어인 기록과 표현은 대전예술가의 집 3층 전시장에서 열린다. 주제전에는 세계적인 사진그룹인 매그넘의 멤버로 잘 알려진 마틴 파가 참가하며 일본의 대표적인 스트리트 포토 작가인 무리야마 다이도가 들기에와 신주쿠의 거리 사진과 한국의 격동기를 기록한 구아바라 시세이가 월남 파병 사진으로 참여한다. 어허, 예, 예. 예. 특별전은 신시각전, 디스커버리전, 아카데미 탐구전, 환경전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해외 협력전으로는 거리사진 공모전으로 유명한 아트컬처 수상전이 함께한다. 또한 지역 작가를 위해 충청작가전과 사진인 대전을 마련했다. 부대 행사로 치러진 대전 반려동물 사진 공모전 입상작과 입상에서 제외된 출품작이 대전 엑스포 시민공원 미디어 큐브동 3층에서 전시되고 동물사진작가 초대전이 2층에서 전시된다. 11월 18일은 11개 전시관이 모두 휴관한다. 이렇게까지 많은 공간에서 이렇게 8명 되는 작가님이 동시에 이렇게 사진을 하는 게 진짜 사진 축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이제 외국 분들도 참여하니까 국제 사진 축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뭐 국제 자꾸 우리나라에 국제 이렇게 붙이니까 이거 싫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럴 수 있죠. 싫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노벨문학상도 시도를 자꾸 하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글을 잘 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번역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돼요. 어차피 한국어로 읽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번역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꼭 될 것 같은 사람만 번역 지원을 하는 게 문제죠. 우리나라 문학 시장이 뭐 죽은 지는 꽤 됐는데 뭐 이걸 뭐 다시 살릴 수는 없죠. 어차피 사람들이 책을 안 읽으니까 음, 뭐 살릴 수는 없고 그냥 계속 하고 싶으면 이제 모든 사람을 다 지원을 해야 된다. 첫 번째로는 글을 쓰고 책을 출판하면 반드시 관공서에서 일정 부분을 구매해야 하는 일본처럼 그렇게 구매해야 하는 법이 제정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작가도 번역을 해줘야 돼요. 공짜로. 그런 지원을 계속 해야죠. 뭐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반론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당연히. 제가 기초과학을 뭐 해야 된다. 뭐 제가 뭐 우리나라의 시민단체 300여 개를 없애버리고 그들한테 들어가는 돈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봤자 반론은 늘 와요. 제가 좌파 얘기를 하면 좌파가 싫어하고 우파 얘기를 하면 우파 얘기가 싫어하죠. 이거는 진보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이런 개념들이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게 뭐 한 세트냐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게 반론하시는 분도 물론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근데 정치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제가 어쨌든 결론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고 어차피 정만 늘어나니까 뭐, 야 이거 뭐 큰일 났다 세상이 뭐 근데 뭐 저 하나 없어진다고 세상이 뭐 망하지도 않고 한국 잘 나가겠죠. 우리 세상도 잘 돌아가고 어쨌든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죠. 뭐 민중을 위해서 지식인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사실 민중이라는 단어 자체에도 굉장히 정치적인 뜻이 담겨 있고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에도 정치적인 뜻이 담겨 있고 심지어는 시민과 국민 이런 단어에도 다 정치적인 뜻이 있죠. 네. 니까짓 게 뭔데 자꾸 그러냐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뭐 여러 시민단체와 싸우고 정치인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 이딴 식으로 네, 이런 사람이 됩니다. 네, 나이에 비해서 좀 염세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호모주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염세적이지도 않고 지금은 호모주의적이지도 않아요. 네, 어,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니까 뭐 주제 하나 딱 정해서 그냥 쌉소리 계속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자, 그다음 윤정미 선생님 전시 제가 직접 한 두 번 봤어요. 근데 윤정미 선생님을 실제로 뵌 적은 없죠. 자, 윤정미 박제된 색들. 네, 사전 예약 판매. 이게 사전 예약 판매구나. 기획 윤정미 프론트 도어. 예, 이렇게 인쇄 문성 인쇄 글 윤정미 호정. 어, 이렇게 프레스 프론트 도어. 그렇구나. 규격이 218에서 240mm라. 368페이지 65,000원. 이 크기와 페이지 숫자만 보더라도 65,000원이라는 가격이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거를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물론 품질도 신경을 써야죠. 하지만 만져보기 전에는 품질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규격과 페이지 숫자입니다.
이걸 따져봤을 때 65,000원이 65,000원이다. 그러면 어차피 작가 인쇄는 작가가 어, 막 그러니까 좀 이름 없으면 뭐 불쌍한 사람들은 돈을 얼마 못 받지만 그래도 대충 한 10%에서 진짜 막 인기 작가다 그러면 15%막 이렇게 받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저 같은 놈이 대형 우리나라 3대 이런 거 있죠. 이런 데서 소설을 냈다 하면 5% 받으면 많이 받은 거다. 네. 어쨌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 어차피 이게 당연히 좋을 거잖아요. 작품집이. 근데 65,000원이면 제가 작품집 집에 되게 많거든요. 제가 산 거.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 이거 되게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되게 좋다. 왜냐면 막 7만 원, 8만 원, 10만 원, 13만 원 막 예, 쭉쭉 올라갑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좀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가격대가 있어요. 자, 11월 1일에서 14일까지만 스마트 스토어 사전 예약 판매를 하고 있네요. 예약 구매자에게는 정가의 10% 할인 혜택과 함께 렌티큘러 책갈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죠. 윤정민 선생님 사진, 그 다음에 윤정민 선생님의 작품, 어,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눈이 자꾸 가, 눈이 자꾸 가고, 그리고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문학을 되게 오래 했는데, 아니, 되게 성함이 낯이 익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늘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낯이 익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니까 제가 이거를, 여기서는 또 10% 할인해가지고 58,500원이네요. 와우. 이거를 안 살 수는 없죠. 네. 여러분들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대박인데요? 대박인데 진짜. 58,500원이라고? 이게 말이 되나? 사은품도 주는데? 아니 이거는 어쨌든 저는 사진을 시작하기 전부터 윤영미 선생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전시도 봤지만 저 같은 사람이 사진을 시작하기 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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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허윤희 선생님의 작품집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네요. 55,000원. 네. 이것도 한번 보시고. 제가 이거를 여기서 클릭을 잘했네. 이걸 클릭을 안 했으면은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야. 클릭을 잘했습니다. 사진책 박제된 색들은 연대기를 따르거나 특정한 서사의 얼개를 만드는 대신 서사의 얼개를 만드는 대신 이것도 굉장히 문학적 표현이죠. 허호정 선생님이 쓰셨네요. 보는 이가 이미지에 오롯이 집중하고 이미지들 사이의 흐름을 감각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여기에서도 문학적 구성이 탄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연작 형식의 프로젝트 하나를 단위 삼아 묶고 각 연작을 구성하던 전후에 작가가 남긴 노트를 함께 엮었다. 작가 노트는 사진을 무엇으로 읽는 대신 왜와 어떻게로 읽을 수 있도록 돕는다. 그렇죠. 작가 노트는 사진을 무엇으로 읽는가 이게 아니고 왜와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읽을 수 있다. 이 왜와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예술적인 것을 무에서부터 만들어낼 때 물론 주제는 설정을 해야 되겠죠. 주제가 물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봤어요. 선배님 중에. 근데 주제가 있으면은
대충 그 세상 속에서 노는 거니까 쉽죠? 예.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주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눈앞에 뭐가 있냐면 뭐 마이크가 있죠. 마이크다. 그러면 왜와 어떻게로 계속 구성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가 어쨌든 만들어져요. 이게 뭐 쌉소리인데 만들어지면 이거를 일상을 비일상화해야 하는 것이 예술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다르게 하려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한 번, 두 번 해서는 안 되고요.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인데 어쨌든 계속 반복을 하면 뭔가 이게 뭔가 이게 뭔가인데 아무튼 뭔가야 하는 그런 뭔가 이거 뭔가 좋은데 뭐 이런 거 같은 그런 경지에 이릅니다. 이게 약간 사람이 정신이 획가닥 하는 건데 어쨌든 왜와 어떻게를 읽을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작가 노트가 사진과 함께 친구로서 존재하는 그런 것이죠. 제가 평소에 주장하던 건데 이렇게까지 정말 공감 가는 글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를 제가 얘기해봤자 어차피 많은 분들이 저를 깠어요. 그래서 늘 괴롭고 외로웠는데 이렇게 행복하다니. 한 권의 사진책은 재간에 한정된 폐쇄적인 이야기를 강요하지 않는다. 책은 윤정미의 사진이 그려온 것처럼 이미지를 통한 한순간의 연극적 만남을 꿈꾼다. 이거 정말 좋네요. 이미지를 통한 한순간의 연극적 만남. 참. 박제로스의 사진, 이미지의 속을 가득 채워라. 이게 참, 저는 저렇게 이렇게 문장의 나열, 이 문장의 나열인데 이거를 보면 얼마나 퇴고를 했을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고 또 연극적 만남이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은 혹시 모르실 뭐잘그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좋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자세하게 얘기하면 한두 시간 막 떠들어야 돼요. 떠들기 귀찮아서. 그리고 제가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에 여기 권학봉 작가님 사이트죠. 여기다가 글을 쓰면은 보시면 비추, 네, 비추 이렇게 저를 따라서 계속 비추를 누르시는 정말 열성적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감사하다고 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비추천을 누르기 위해서 글을 읽어주신 거니까 감사하죠. 자, 최근에 쓴 글입니다. 세 줄 요약. 네. 1. 조만간 니콘 이미징 코리아에 가서 전시 후원해달라고 얘기해 봐야겠습니다. 2. 지난번 제가 기획한 단체전을 작은 책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3. 앞으로는 이렇게 뭐든 세 줄 요약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크크 했어요. 자,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 하고 가만히 보니까 약간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의 이런 코 묻은 돈, 약간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의 돈을 훔쳐서 제 지갑 불리고 제 통장을 불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사실 전시나 출판이나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사실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야, 뭐 돈도 안 되는 거 너는 왜 몇 년 동안 하고 있냐 뭐 그러실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저는 몇 년이 아니고 이제 벌써 10년이 넘었죠. 글을 오랫동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 신춘문예 소설 부문 본심도 올랐었죠. 그리고 어떤 지방 문예지 시로 등단 제의도 받았었죠. 하지만 야 이건 뭐 조건이 저하고 안 맞아가지고 제가 안 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신춘문예 본심은 뭐 아깝게 본심으로 갔는데 다음에는 등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기대는 안 해요. 뭐 제가 금방 이렇게 막 좋아지겠어요. 인생이라는 게 원래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안 좋은 일이 막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조금 있고
저 어쨌든 자 후원이 뭐 돈 달라는 거 아니죠. 뭐 니콘 요거 여기 쓸 수 있냐 이건데 뭐 싫다 뭐 그러겠죠. 뭐, 어차피 안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네. SLR 클럽에서도 욕을 먹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도 욕을 먹고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에서도 욕을 먹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욕을 먹고 페이스북에서도 욕을 먹고 심지어는 카카오톡으로도 제가 욕을 먹고 전화로도 욕을 먹고 문자로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때다. 네, 그래서 니콘 이미진 코리아 가서 인사하고 뭐 인사는 뭐 여러 번 했어요. 한 네다섯 번을 갔어요. 근데 뭐 니콘 이거 제가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니콘 코리아 가서 니코르 이거 사진전 해도 되냐 이거 문제 없냐 했는데 직원분이 전혀 문제 없다. 마음대로 하세요. 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쉽게 그런가? 이거 사실은 이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 네, 해가지고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는 하겠다. 이거죠. 뭐 갑자기 니콘이 갑자기 난 허동수 저거 싫은데 이제 뭐 누군지도 모르겠고 웬 듣보잡이 니코르 사진전 하냐 이러면서 니코르 저거 못 쓰게 해야 되겠다 명칭 다른 걸로 바꾸라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니코르 뭐 말고 다른 걸로 바꾸고 약간 지금은 단체로 뭔가 같이 상생하는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최근에 여러 사람들의 이런 반응들을 보니까 제가 약간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갈취해가지고 사기를 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갖고 이런 상황이구나. 그러면 하동수는 돈만 알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내 돈 내산. 네, 제가 그냥 돈 다 내고 제가 혼자 개인전하고 혼자 개인 출판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불편한 사람이 없겠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어떤 분은 이제 저한테 그래요. 왜 다른 사람 의견을 이렇게 신경을 쓰냐? 그냥 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분도 물론 계시죠. 그분들 말씀도 맞아요. 근데 제가 어, 그 어릴 때부터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착한 아이병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욕을 너무 많이 먹으면서 살아가지고 이제는 좀 욕을 안 먹고 싶은 그런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욕을 안 먹고 싶다. 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앞으로는 이렇게 뭐든 세율력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라고 했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요약을 안 하면 사람들이 이 글을 잘 이해도 못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글을 너무 길게 써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좀 들이려고요. 그래서 세 줄 요약, 뭐 두 줄 요약, 뭐 한 줄 요약, 뭐 이렇게 짧게 짧게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힘들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이 아니구나. 오히려라고 하는 제목의 작가 노트를 썼었어요. 네. 예술은 경력이 쌓일수록 어렵다. 형식과 내용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아야 하고 나열을 잘 해내서 유장한 구성을 이뤄야 한다. 예술가의 마음은 감상자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 감상자가 예술가의 마음을 전달받기 위한 노력을 별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술가가 감상자에게 마음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혼돈, 불가해, 오독을 원한다. 예술가가 예술을 깊게 파고 들어갈 때 감상자에게 원하는 게 많아지는 법이다. 네, 이거는 제가 그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읽으실 분은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아무도 안 읽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늘 그랬듯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도 혼자 그냥 열심히 하면 그게 한옥수죠. 네, 그냥 그게 접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이거예요. 이게
어, 그겁니다. 그 소니 알파 루머스 이거 많죠. 니콘 루머스, 캐논 루머스 뭐 다 각 제조사마다 루머스 이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고급 정보를 물어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공장 내부에 아니면 뭐 회사 내부에 이렇게 스파이가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좋죠. 이렇게 장비에 관심이 많고 신제품 뭐가 나올까? 그래서 보는데 이게 소니 알파 라인업의 플래그십 알파 1 마크 2라고 합니다. 자, 알파 7, R5랑 알파 9 마크 3에 들어간 틸트 앤 스위블 액정. 이게 뭐냐면 보통 어, 그 디지털 카메라가 붙박이 액정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틸트가 되게 그러니까 틸트가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게. 근데 얘네들의 단점은 뭐냐면 셀피 촬영이 안 돼.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데는 그러면 수입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그래서 수입을은 이게 딱 액정을 LCD 액정을 딱 저 빼서 이게 휙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또 위로 올리면 위로 확 제껴지는 플립 형태도 있지만 요새는 사실은 이렇게 틸트 아니면 스위블 이렇게 두 개로 양분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플립은 약간 급이 낮은 크롭바디들 얘네들이 좀 쓰고요. 조금 풀프레임이다. 뭐 이렇게 가면 음, 이렇게 틸트 또는 스위블 하는데 소니는 특이하게도 틸트랑 스윕을 섞었어요. 그래서 야, 너 틸트를 좋아하는 사용자야? 그러면 틸트로 해. 너가 스윕을 좋아하는 사용자야? 그것도 만들어줄게. 해. 그래서 얘네들을 섞었어요. 대단하죠. 근데 이게 뭐 루머에 나온 그런 거라는데 좀 의아한 게 있긴 합니다. 자, 보면 뭐 다른 거는 괜찮아요. 다른 거는 뭐 그냥 소니 카메라 같다.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동영상 녹화 버튼이죠. 이게 사실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여기로 옮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셔터 버튼이 여기 있고 녹화 버튼이 동영상 녹화 버튼이 여기로 가게끔 이제 바꿨었는데 이게 왜 여기로 다시 갔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거야. 이게 진짜 루머고 뭐 사실은 이게 뭐 합성이다. 뭐 이럴 수도 있죠. 네.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소니의 뭐 깊은 뜻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 깊은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C5 이거는 알파 9 마크 3에 들어갔던 거죠. 이런 거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그 소니는 이 안쪽에 앞쪽에 뭐 없었어요. 여기에 그 렌즈 버튼 이거 누르고 렌즈 바꾸는 거 그거밖에는 없었는데 알파9 마크 3에서 C5 버튼을 여기다가 넣어줘서 좋죠. 뭐라도 이렇게 버튼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좋냐?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넣고 싶은 기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리얼타임 트래킹을 뭐 온오프 이걸 할 때, 아니면 뭐 다양하게 이걸 눌렀을 때 뭐를 뭐가 된다, 뭐가 기능을 넣을 수 있다. 이런 게 다 그 C라고 시작되는 1, 2, 3, 4, 5 이렇게 시작되는 버튼들입니다. 여기도 보면 C, 여기도 C 여기 다 있죠. 이런 버튼들이 소니는 잘 돼 있어요. 물론 니콘이나 캐논도 뭐 잘 돼 있지만 저는 소니가 더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디도 작은데 이런 게 할당이 잘 돼요. 그러니까 기능 할당이 잘 돼요. 얘네들 기능을 계속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넣어주니까 너무 좋죠. 근데 여기다가도 사실 뭐한 하나는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랑 약간 울퉁불퉁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약간 그 느낌이 뭔가 이렇게 약간 뾰족하게 해가지고 뭐 하나 더 할 수도 있고 뭐 남는 데다가 그냥 대충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거는 뭐 소니 마음이니까 뭐 제가 뭐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네 저렇게 발전하는 모습은 보기 좋다. 네 이게 뭐제 생각입니다. 오늘도 뭐 열심히 쌉소리를 했고요. 어, 이렇게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설류 하동수였습니다.